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3K 초반대, 92K 후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굉장히 조용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93K 초반대, 92K 후반대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단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선물 청산회상에서 많이 쌓이는 곳에 건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로는 95K 후반대, 96K 초반대에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번 이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락을 했다가 84K까지 올라왔을 때 한 일주일 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의 모멘텀을 삼는 시기를 가졌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93K부터 95K 라인에서 손바뀜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트럼프 코인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그때 바이낸스에서 지켜주던 세력이 비트코인을 지키지 않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드렸었고, 실제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아주 많이 구축이 되면서 비트코인 선물 청산 맵상 OI가 늘어나고 있을 때 롱 포지션보다도 숏 포지션이 더 많이 구축이 되면서 이렇게 OI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바닥일 때, 하락일 때 그때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 실제로 2024년도에 바닥일 때 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경우도 워낙 장이 좋지 않았었고 많이 흔들렸던 상황에서 일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장과 디커플링이 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일 때 역사적으로는 대부분 다 큰 폭의 그 뒤에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글로벌 M2 통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더 많이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도 M2 통화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증가하기 때문에 4월 중순, 4월 초부터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영상이나 또 멤버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글로벌 M2 통화량과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고, 구글 트렌드 차트에서도 이걸 정말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멤버십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글로벌 M2 통화량의 절대적인 증가량보다 더 중요한 게, 글로벌 M2 통화량이 연간 대비로 YOY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비트코인의 상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M2 통화량의 절대적인 양의 증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연간 얼만큼 증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뭐냐, 보시게 되면은 연간으로 얼만큼 글로벌 M2 통화량이 성장을 했는지 보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전전 사이클과 전 사이클에 굉장히 큰 폭의 YOY로 증가량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증가량 자체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갈 듯 말 듯 하면서 살짝 반등만 주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야 우리는 더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들도
반드시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램프 통화량의 절대량 플러스 연간 증가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테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네거티브한 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 이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가격만 올라가면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리테일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오르면 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모멘텀을 봤을 때도 아직은 네거티브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기가 비트코인 상승을 준비하는 좋은 시기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네거티브 모멘텀일 때, 디맨드 모멘텀이 네거티브일 때 준비를 하면 굉장히 상승이 있었던 걸 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포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포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코인을 팔았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게 코인을 팔았을 때, 하락일 때 코인을 많이 팔았던 그 시점에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완화한 상승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바닥 근처를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램프 통화량, 온체인 데이터의 수요, 리테일들의 수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폭의 변곡점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로 얼만큼 많이 유입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막 거래소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MVRV 지표,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찍고 나서는 그 뒤에 큰 불장이 들어섰었다라는 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MVRV를 좋아하는 중국에 있는 한 분석가 또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장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12월 달에 찍고 나서 관세 이슈 관련된 것들이 뒤흔들고 글로벌 램프 통화량 관련돼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꺾여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돌아오고 있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얼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끝인가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기간을 놓고 봐도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먹을 게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횡보를 견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아직 루머이긴 한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는 거를 떠나서 미국 국채 말고 다른 자산으로 이제 자산군들을 담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트코인과 금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블랙록의 ETF 헤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담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뭔가 뷰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폴 애킨스 SEC의 의장이 선임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할 때 원래 규제기관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폐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만큼 규제 관련돼서 친암호화폐적으로 미국 또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에서 뭔가 육성책으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일 때 의뢰 코인 관련돼서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커레인 거래소와 1은행 체제를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업비트나 빗썸에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K뱅크를 통해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은행들,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은행들에서 계좌가 있어도 코인 거래소에 연동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돈들이 더 많이 코인 쪽으로 몰릴 수 있게 게이트를 열어주겠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 분들은 알트코인을 좋아하고 장이 좋아졌을 때 뒤늦게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들이 뒤늦게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상자산 ETF도 거래를 허용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립토 관련돼서 돈들이 한국에서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의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때는 91.5K, 91K 라인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91K 후반대, 92K 초반까지 내렸다가 잘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런 레인지를 넓게 두고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거에 있어서 차라리 76K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이 횡보를 우리가 잘 견디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횡보를 견디는 이유는 그 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여러 가지 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멤버십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